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본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의 고통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잖아요. 특히 종아리에 오는 쥐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다리에 쥐가 날 때 3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알고 나면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하고 놀라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다리 쥐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다리 쥐는 의학적으로 근육 경련 또는 근육 연축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굳어지는 현상인데요. 보통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속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종아리 뒤쪽, 특히 장단지근이라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발가락, 허벅지, 심지어 발바닥에도 쥐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리 쥐가 주로 언제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특히 잠들 때나 새벽에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밤에 다리 쥐가 자주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활동한 근육이 피로해져서 그래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은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잠잘 때 자세 때문입니다. 이불을 덮고 자면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 이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셋째, 탈수 상태일 때 특히 잘 나타나요. 밤에는 수분 섭취가 없으니까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쉽거든요. 넷째, 전해질 불균형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슘, 칼륨 부족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인중지압법. 이 방법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즉시 인중을 강하게 눌러주세요. 인중이 어디냐고요? 코와 입술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인중을 3초간 강하게 눌러주세요. 아픈 정도로 눌러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다리 쥐가 바로 풀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의학적으로 인중은 수구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근육 경련이 해소되는 거예요. 서양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인중을 누르면 강한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신경신호를 차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 발가락 당기기. 쥐가 난 다리의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특히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무릎을 곧게 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원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해서 쥐가 났다면 반대로 늘려주면 경련이 해소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 벽에 발 대고 밀기. 침대에서 일어나서 벽에 손을 대고 서세요. 그리고 쥐가 난 다리를 뒤로 쭉 빼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대고 벽을 미는 자세를 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쥐가 풀립니다. 네 번째 방법, 온찜질.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쥐가 난 부위에 대주세요. 열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경련을 해소해줍니다. 다만 이 방법은 앞의 방법들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이 중에서도 인중지압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쥐가 심하게 났을 때는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인중 누르기는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다리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다리 쥐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물 1컵 정도는 마시는 것이 좋아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마신다 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보다는 다리 쥐 나는 고통이 훨씬 크거든요. 둘째, 전해질 보충. 바나나, 아보카도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도 좋고요. 요즘은 전해질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셋째, 잠들기 전 스트레칭.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씩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각 다리마다 30초씩 3세트 정도 하면 됩니다. 발목 돌리기도 좋아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세요. 넷째, 잠자는 자세 개선. 발끝이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베개나 쿠션을 발 밑에 받쳐주세요. 또는 침대 발치 쪽에 벽이나 상자를 두어서 발바닥이 수직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적당한 운동.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다리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피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섯째, 금연과 절주.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다리 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예방법을 다 실천했는데도 자주 다리 쥐가 난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리 쥐가 자주 나는 질병들을 말씀드릴게요. 당뇨병.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발가락이나 발등에 쥐가 자주 난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간 질환.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다리 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신장이 나쁘면 체내 전해질과 수분 균형이 깨져서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혈관 질환. 하지정맥류나 말초동맥 질환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이뇨제,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 일부 혈압약 등은 부작용으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또는 한 달에 10번 이상 다리 쥐가 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다리 쥐와 함께 부종이 생긴다. 다리 색깔이 변한다. 다리가 차갑거나 저린 느낌이 든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준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다리 쥐가 아니라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임신 중에 다리 쥐가 자주 나는데 괜찮은가? 입니다. 임신 중에는 다리 쥐가 자주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임신 후기에 더 심해지는데 이는 태아가 커지면서 혈관을 압박하고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 필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임신 중 다리 쥐 예방법은 일반적인 예방법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보충제를 의사와 상담 후 복용. 적당한 운동은 좋지만 과도하지 않게. 잠잘 때 다리를 약간 높게 두고 자기. 꽉 끼는 옷이나 신발 피하기. 인중지압법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또 다른 궁금증. 어린이도 다리 쥐가 날 수 있나요? 네. 어린이들도 다리 쥐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근육과 뼈의 성장 속도가 달라서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린이 다리 쥐의 주요 원인은 성장통, 운동 후 근육 피로, 탈수, 전해질 부족. 어린이의 경우에도 인중지압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설명해주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제 다리 쥐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 1. 다리 쥐가 나면 소금을 먹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소금,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 2. 다리 쥐가 나면 무조건 마사지를 해야 한다. 급성기에는 마사지보다는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강한 마사지는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 3. 다리 쥐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 쥐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4. 다리 쥐가 나면 찬물에 발을 담가야 한다. 급성기에는 오히려 따뜻한 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찬물은 근육을 더 경직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전후 관리법. 운동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워밍업을 하고 운동 후에는 쿨다운과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등산이나 축구, 테니스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한 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직장에서의 예방법.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라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책상 밑에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행 시 주의사항. 장시간 비행기나 버스를 탈 때는 다리 쥐가 나기 쉬워요. 중간중간 일어나서 걷거나 좌석에서 발목 운동을 해주세요. 신발 선택법.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다리 근육에 부담을 줘서 쥐가 나기 쉬워요. 편안하고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세요. 마지막으로 다리 쥐가 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참고 견디지 마세요. 빨리 처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강하게 주무르지 마세요. 근육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진통제를 함부로 먹지 마세요. 근육 경련에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만 있을 수 있어요. 무리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다친 근육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인중을 3초간 강하게 눌러주세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충분한 수분 섭취, 전해질 보충, 규칙적인 스트레칭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다리 쥐가 너무 자주 난다면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밤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다리 쥐 때문에 잠 설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